박수 삑사리요. 네. 안녕하세요. 오디오 월드의 코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김종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김종진입니다. 네. 저도 김종진 씨 봄, 여름, 가을, 겨울 음악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그러세요? 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앨범, 완전히 새로운 앨범은 아니지만 네. 예,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2 믹스 버전 네. 오늘 쇼케이스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뭐 근황은 어떠신가요? 뭐 꾸준하게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가 왔나요? 한 네. 2년 동안 사실 공연을 못해서 굉장히 몸이 근질근질한 근황입니다. 네. 그래도 뭐 열심히 그 음악 들으면서 뭐 유튜브 보면서 네. 버티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유튜브 촬영하러 나오기 전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 2022 믹스 버전을 그래서 집에서 좀 들었거든요. 들으셨어요? 오늘 나오기 전에도 들었는데 첫 음이 딱 나오기 전에 첫 번째 곡이 이제 일반적인 노래는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러 가지 효과음이나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앨범이랑 사운드랑 이런 게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되게 놀랐었어요.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 대표곡이잖아요. 네. 네. 저는 그때 아마 중학생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나올 때가. 근데 다시 들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40대 후반을 넘어가니까 지금 들으니까 그때보다 그때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 멜로디만 즐겼던 것 같고 네. 지금은 그 가사가 이제 들어오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랄까 중년들의 송가가 됐달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노래를 만들 때 한 37살 정도? 네,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이게 나한테 내 나이쯤에 맞는 그런 가사를 썼네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좀 뭐라고 할까, 시대를 관통한다고 하죠. 네, 그런 노랫말이 우연히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음악 활동하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게 내가 만들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뭐가 나비가 날라와서 딱 앉은 것처럼 네, 그렇게 악상이 떠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곡들은 좀 이렇게 좀 오래 여러분이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저희 곡 중에서 그런 곡이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라든지 어떤 일 꿈이라든지 네, 물론 브라보 마이 라이프 네. 그런 곡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 처음 들었던 거는 10년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걸 처음 이렇게 라디오에서 듣고 이건 무슨 노래지? 정말 일반적인 좀 패턴도 아니고 그죠. 나레이션으로 쭉 끌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나온 게 1992년도였으면은 네. 우리 코난 씨께서 그 노래 가사에 막 이렇게 가슴이 울리고 그럴 만한 게 너무 좀 네. 젊은 나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좀 이렇게 좀 취했던 것 같아요. 어렸던 나이에. 아무래도 그 코난 씨가 이렇게 어려서부터도 네. 이렇게 좀 열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내가 그 열린 사람인가 아니면 갇혀 있는 사람인가? 네. 물로 말하자면 흐르는 물인가 고인물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게 이제 제 음악 활동할 때도 너무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창작의 어떤 에너지가 될 수 맞아요. 있는 바탕이 되죠. 그러니까 히트곡을 몇 개를 내고 그러면은 거기에 안주하기 쉽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좀 저를 안달복달하면서 거기에 머무르지만 앞으로 계속 가 뭐 그러면서 계속 밀어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저를 그렇게 만드는 편인데 비해서 네. 코난 씨처럼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열린 느낌이 있는 사람은
네. 좀 부럽습니다. 좀 애늙은이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잠시만. 아, 목이 좀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펴가지고. 그 네. 유튜브 보면서도 사실 우리 코난님은 좀 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어요. 아,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요. 다음 얘기로 제가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게 보니까 2002년도에 네. 발매됐더라고요. 2002년 2월 경. 네. 정확하게는 1월 2일. 1월 달이었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 그때가 2002년 사실 뭐 IMF 이런 얘기도 아까 했었지만 네. 그 IMF의 뭐 상처나 막 그런 충격들 그런 데서 이제 조금 빠져나오는 시기였고 맞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해외에서는 2001년도에 바로 전해 9.11 테러도 있었고요. 아, 그래서 2005년도에 나왔던 앨범 중에 노라 존스의 뭐 데뷔 앨범 네. 뭐 그런 앨범들이 미국 쪽에서는 미국의 그 테러 이후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의뢰해줬던 아, 그랬던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뭐 사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거는 월드컵 뭐 그쵸. 이런 뭐 환호와 필승 코리아. 그렇죠. 근데 그 한편에서는 좀 아픔을 이제 치유하던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고 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어떤 막 앨범 작업하실 때 네. 네, 그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랄까요? 어떤 분위기, 뭐 멤버들과의 어떤 네.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988년에 1집을 발표한 이후로 네, 한 1년 반에 하나씩 계속 음반을 냈었어요. 네, 그렇게 1996년도에 6집 앨범을 발표한 이후에 신작을 발표를 못하고 계속 시간이 흘렀어요. 그렇게 1년, 1년 반에 하나씩 음반을 발표하던 음악가한테 한 6년, 7년에 가까운 정도로 네, 정규 음반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렇죠. 불안한 일이었고 그런데 가정사의 어떤 아픔도 있었고 그러면서 네. 음악 활동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1999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샤워를 하는데 정확하게 멜로디가 그리고 네. 노랫말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그게 들리는 거예요. 와, 예. 그래서 신이 내리듯이 뭔가 확 오는 예. 그런 느낌이 있었군요. 그날 이제 태관한테 전화를 해서 네, 태관 만나자. 그래서 광화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 멜로디를 들려주고 네. 야 이거 너무 좋아. 나는 너무 좋은데 넌 어때? 그랬더니 태관이 곰곰이 듣더니 한 번만 더 불러봐. 한 번만 더 불러봐. 그랬더니 종진아 이거 진짜 잘 만들자. 딱 그러더라고요. 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안에서 저는 좀 이렇게 작사, 작곡, 편곡 같은 걸 맡았고 네, 우리 전태환 씨는 운영을 맡았거든요. 경영자, 아, 실제 사장님 같은 거죠. 아, 그런데 그런 얘기가 딱 나올 때, 이거 뭐가 있다. 어,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된 거는 이제 그때부터 둘이서 엄청 많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떤 사람들이냐. 퓨전 음악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한국적인 퓨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국악을 하는 게 아니라 외국 음악, 양악을 하는 거니까 네, 결국은 그 우리 한국의 섞어찌개처럼 네, 이것저것 뭐 양과 네. 뭐 국악이 섞인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결국 찾아낸 게 그 몽고의 징기스칸이 네. 유럽을 침공을 해서 그 불가리아 지역에 훈족이 가서 뭐 헝가리를 아.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야 그럼 거길 가자. 아, 얘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네. 거예요. 그쪽에 가서 녹음하게 된 계기가. 그 땅에 가서 해야 진정한 퓨전의 본산 아니겠는가. 그리고 네.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전 세계 음악계 클래식 쪽에서 원전 음악이라고 해서 네. 피리어드 뮤직, 즉 그 한 과거의 음악을 과거의 악기로 그렇죠. 과거의 장소에서 연주하고 녹음해서 듣는 원전 음악이 네. 이미 유행하던 시대였는데 태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도 빈티지 악기들 굉장히 좋아하고 이 소리가 좀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 팝이나 뭐 락, 재즈 이쪽에는 클래식을 벗어난 쪽에서는 아직 그게 시도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헝가리 가서 음악을 할 때 스튜디오에서 하지 말고 옛날 성, 네. 몇백 년이 지난 허물어진 성에서 우리 악기, 옛날 악기를 들고 가서 네.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자. 네. 그러면 시간도 과거와 현재를 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그랬더니 우리 경영자 전태원 선생께서 네.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셨어요. 진정한 크로스오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그 아무리 좋은 악상이 떠올라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좋은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전태원 씨는 그때 이미 이건 우리만의 음악이 아니라 여러분의 음악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잘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철학을 갖고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어디 세상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가 네모난 지구에서 떨어져 죽는 건지 아니면 파라다이스를 만나서 전속으로 띄워서 사람들한테 여기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다고 알려줄 수 있는 건지 네. 죽음을 각오하는 그 마음으로 네. 만들어냈을 때 정말 명작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죠. 아니 정말 말씀 듣다 보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몰입이 돼가지고 다음 뭐 진행을 뭐를 해야 될지 좀 살짝 지금 까먹었어요.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게 단순히 뭐 공간적인 부분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투자 부분도 있고 뭐 악기 네.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지배를 하는 맞습니다. 뭔가 특별한 힘에 이끌려서 네. 헝가리까지 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특이한 인상 깊고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믹스를 새로 했잖아요. 네. 믹스 버전.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는 많이 최근에 이제 접한 것들 중에 지금 몇 년 동안 비틀즈의 그 앨범들이 속속 이제 리믹스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 리믹스라는 거는 뭐 댄스 뮤직의 뭐 그런 리믹스가 아니라 네. 정말 이제 악기 하나하나의 뭐 음량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새롭게 건드려가지고 그죠. 예, 믹싱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보면은 그 당시에 비틀즈의 5번째 멤버라고 불리던 게 조지 마틴의 아들이 자일스 마틴이라는 사람이 직접 리믹스를 맡고 그러거든요. 아 그런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커팅 이런 것들은 또 뭐 에비로드 이쪽에 마일스 슈웰이라고 이 사람은 네. 하프 스피드를 좋아하는 그죠 그죠. 뭐 이 사람이 하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그 앨범에 대해서 앨범이 단순히 뭐 음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뭔가 재해석된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거 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로운 믹싱 버전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컸어요. 저는 그래요? 비틀즈로 들었던 비틀즈보다 그 아. 원본과 그 새로 나온 리믹스 버전의 그 갭이 상당히 크고 저는 되게 좋게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런 거를 특별히 기획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의도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틀즈의 작업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앨범을 들으면서 네. 저는 참 부러웠던 게 그 미국의 프로 뮤지션들 그리고 음악계 관련자들 그런 분들이 네. 막 엄청나게 리뷰를 쏟아내면서 그렇죠. 환호하고 감사하다고 네. 막 하는데 한국에도 좀 이런 거를 누군가 해주면 정말 네. 감사하겠어라고 했는데 아, 생각해보니까 저희는 마스터 테이프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거. 그죠. 네. 나라도 해야겠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하죠. 사실 그런데 이게 네. 리믹스 작업을 해서 앨범을 낸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큰 용기가 필요해요.
오히려 예전에 사람들한테 평가받았던 맞아요. 그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는 맞아요. 잘못하면.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좀 경제적인 부담감을 아, 그렇죠. 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이건 진심으로 거기에 딱 맞닥뜨리는 어떤 우리가 넘어야 되는 벽이거든요. 네. 이거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렸지만 회수가 안 되면은 네.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기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 비틀즈의 음반들이 네. 새로 믹스된 음반들이 나왔을 때 엄청 열광하는 네. 그 반응을 보고 네. 이거는 경제적인 거는 생각하지 말자. 네. 오로지 그 여러분의 환호, 네. 그 기쁜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네. 음악한 이유가 아닌가라고 네. 생각해서 한 2달여를 스튜디오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와. 그러니까 거의 그 좋아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너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뮤지션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새로운 앨범을 발매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그렇죠.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0년 전에 그 활기차고 풋풋하고 낭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연주에 임했던 네. 과거의 내 모습을 좀 한번 아, 돌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역시 볼 수 있었고 참 많이 깨달았고 네. 그 당시의 어떤 감정들이 다시 음. 살아나는 걸 느꼈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작업을 했다. 아, 보기에는 약간 사갔는데 속에는 완전 새풀이 돋아나고 있는 것 같은 상태입니다 지금.